안통이 한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을 한다 이런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가져갑니다. 소추 사유 중 내란죄가 이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개헌해제 후 바로 탄핵 소추안을 접수하면서 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하였습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헌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 니네 성립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은 공부하는 사람도 그쪽에서 저렇게 틀려. 헌법상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 철회는 니네가 안 하겠다는 거잖아. 법에 문제가 있는 건데. 선고에서 일단 국회 측에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그러면 니네가 법을 따로 신고를 해.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었던 그 것이 형법상 국회까지 투표가 갔는데 니네가 따로 신고하든가 탄핵 그 처벌 그거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공간은 이 행동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게 되는데, 당연히 어떤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의 직무에 수행할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요, 결국 형사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판단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측에서는 이 내란죄 성립 여부는 지금 형사법원에서 결국 형사재판으로서 다뤄질 부분이고, 적어도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전쟁 날 때야 솔직히 팩트로 그대로 존재하지만 입시비상 아니면 진짜 쿠데타 일으켜서 군인이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게 사변이죠. 사변이 그거잖아. 자기가 대통령이 누가 죽이려고 할 때 군인이 예를 들어 쿠데타 일으켜서 그럴 때 하는 부분이 결국 내란죄였는데, 이 내란죄를 빼고 헌법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러니까 박정희 때랑 박정희 때랑 때는 전두환 때는 쿠데타지. 비상계엄이야. 왜냐? 대통령이 뻔히 있고 잘못을 하는 지네가 욕심내서 대빵하려고 하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야, 그것도 좋더만. 저거는 외국 방송이나 마찬가지니까. 외국 방송이나 마찬가지니까 정치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 죄다 여자야. 남자 시청자보다 다 여자.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그 돈 버는 거는 이제 여자 방송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버는데 내 방송은 남자들 때문에.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는 과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마치 가정법원에서 폭행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그렇지. 거예요. 헌법 판사가 결정하지 니네가 결정. 법기술자의 기술인 거죠. 근데 생긴 게 딱그 빵이. 정치적 이유로 뺐다고 하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놈아. 3분의 2의 국민이 탄핵 찬성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도 그 조사를 엄청 많이 했더만 몇백 번 했더만. 그 언제 박근혜 때부터 했대죠. 그 이재명 막 죽이려고 네, 들으신 것처럼 한
한 몇백 번 했대, 내란위기를 조사를. 헌법 아닌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삭제하면 빈 껍데기 탄핵 소추다 이런 주장인데 그걸 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예. 이를 생각해 보면은요, 내란죄가 빠지면 그러면 탄핵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 여부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것이 어쨌든 형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맞게 대통령직 파면 여부에 대한 심사를 주된 것으로 하고, 다만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탄핵소추 안에서는 이 내란죄가 적시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은 이 내란죄가 빠지게 되면은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려서 다시 한번 심사받아야 되는 것이다. 다시 표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 12.3 변호사님, 변호사 출신이니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상대편이 법 얘기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잖아, 법에 대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뭐라고 다시 못하든.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 지금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현재에서 졸속 탄핵 소추는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한다. 이 부분은 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12.3 비상계엄이라는 그 사실관계는 그대로 포함하고, 이것이 헌법상에 원래는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그 계엄권을 경호처장도 잡아. 국헌 문화의 목적으로 실현한 것인가, 이 부분이 헌법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을 언제 할 거예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K 스포츠기관 자금 출연 관련 뇌물 수수 이런 말을 언제 할 부분들을 거예요? 사실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라 탄핵 소추에서 이 탄핵 심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선 이 탄핵을 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보건데 이것이 문제 없다고 본다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변론기 24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뭘 이 부분에 대한 먹어야지 정리를 지금 확실히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뭘 그 마셔야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이나. 이재명 대표의 북한과 좀 연결돼서 비판을 뭘 하는 마셔야 그런 모양새인데, 뭘 만약에 마셔야 이 돼? 내란죄를 이 헌재 판단에서 좀 빼게 되면 실제로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물 마셔야지.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된다면 지금 우리 뉴스만 보더라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권한대행이 나오고 있고 경찰청장도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모두가 권한대행인 이런 그래야 상황이 돼. 결코 바람직하지 그래야지 않거든요. 더 확실하게 하거든. 다 대행만 한다고. 재판관들의 재판 그래야 더 잘한다고. 왜냐? 올바른 그 대행이 나중에 잘하면 다만 대빵이 내란죄 여부가 이 탄핵으로 쟁점이 된다면 그리고 뽑을 때도 내란죄가 인정되는 윤석열이랑 지금 관련된 사람 중요한 하면 안 돼. 문제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진행된다고 해도 증인도 부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까지는 형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에서도 형사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함께 번역해야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여당 물 마셔야 돼. 이것이 뭔가 조기 대선을 다 먹었어? 어쨌든 무엇이든 빨리 이따 마실 거야? 진행하자는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 안녕히 계세요. 피해가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수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내란